자, 가끔 살펴보는 피플바이오, 박셀바이오입니다. 이 피플바이오, 박셀바이오를 보면, 특히 피플바이오를 보면, 예전에 이 좋은 기사가 좀 있었죠. 피플바이오 치매 진단 키트 게임 체인저가 될 거라고 합니다. 이제 이 검진센터 대형 병원에 도입이 될 건데, 7월에서 9월 사이에 국내 유료 건강검진센터 두고 납품 예정이고요. 또 여러 상위 종합병원과도 이제 진단키트 납품을 협상 중이라고 합니다. 정확도는 좋은데 갖고 감사 비용 10%.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인정을 받는 진단 키트인데, 이런 이 치매 진단 키트가 사실 혈액 이 치료제죠. 혈액 한 방으로 자 치료를 할 수 있는데, FDA에서 알츠하이머 치료제 하나가 승인이 됐어요. 얼마 전에. 그래서 이 바이오젠 이가 미국의 바이오젠과 일본 예자이가 공동 개발한 알츠하이머 치료제인 아두카누맙이 이제 판매를 승인했죠. 자, 이 알츠하이머의 이 치료제가 판매가 승인됐다는 얘기는 누군가가 알츠하이머가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바로 알아내는 이 진단 키트가 필요한 거죠. 이 치매 진단 키트. 이 키트를 혈액 한 방으로 할 수 있는 게 이제 피플바이오고, 자,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피플바이오 이런 관련 이슈가 좀 강했었는데, 그런 이유에 조금 지지부진하다가 오늘 조금 다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피플바이오니까 380억 자금 조달을 해서 자회사를 설립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또 공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7%째 급등하고 있는데, 자, 보시게 되면 월봉에서 추세는 좋아요. 피플바이오가 월봉에서 자, 5개월 선 위에 있다고 그랬죠. 특히 오늘이 월 말인데, 월 말인 오늘에도 5개월 선 위에 있으면 다음 달에도 추세를 유지해서 좋아질 확률이 있죠. 지금 시간이 1시 40분인데 계속 잘 올라가고 있고요. 주봉에서 이렇게 5선 회복과 함께 돌아 나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번 주 금요일까지 5주선을 다시 잘 지켜주거나 위에 있으면 다음 주에도 5주선을 기준으로 꾸준히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일봉에서 보시면 이때 아까 말씀드렸던 이 관련 기사들, 그러니까 이 FDA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승인이 되고, 자, 이렇게 이제 그런 걸 진단할 수 있는 키트를 갖고 있는 피플바이오가 이런 뉴스들로 인해서 이따 먹게 급등했었죠. 자, 이렇게 이제 바이오젠의 승인에 힘입어서 뭐 이렇게 저희 좋은 효과를 누릴 수 있다. 21%대 급등했다가 다시 한번 깊게 수정이 들어가고 다시 돌아나가고 있는데, 얼마 전에 6월 24일도 긴 꼬리가 달리면서 기술적으로 보면 이게 왼쪽에 매울 때 소화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다시 돌아나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꾸준히 상승할 수 있는 이제 여건이 됐고요. 주봉에서 일단 5주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지금 5선 뚫고 다시 나가고 있죠. 5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이 추세가 유지가 돼요. 주식은 이 5주선이라는 게 말 그대로 5주간의 평균 가격인데, 이 5주선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에 따라서 주식이 크게 상승할 수 있는지 없는지 결정이 돼요. 추세가 유지가 되는 거죠. 오늘의 상황만 놓고 봤을 때 피플바이오는 다음 주에도 조금 좋은 모습으로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다음 박셀바이오인데요. 사실 박셀바이오 주가가 좀 지지부진하긴 해요. 특히 상반기에 좀 안 좋았는데, 상장을 10,000원대 해서 30만원 찍은 30배가 간 종목이죠. 30배가 가다 보니까 당연히 조정을 거쳤는데, 이 조정을 거칠 때 중요하게 깨지 않아야 될 자를 자꾸 깨고 내려와요. 이제 마지막으로 전 저점이 언제냐면 5월 달에 저점이 84,100원이기 때문에 이 84,100원 이탈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주식이 회사가 아무리 좋고 어쨌건 간에 벌써 30배가 올라왔다는 얘기는 그만큼 조정에 대한 대비하셔야 되고, 특히 주봉에서 이 5주선의 회복이 중요하죠. 아까 피플바이오처럼 완벽하게 5주선을 회복해줘야 이 박셀바이오가 살아날 수 있는데, 이렇게 이 20년도 5월 달에 자, 완벽하게 5주선 회복해줬지만 다시 밀렸죠. 그러면서 또다시 5주선 이탈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주가가 지지부진해졌고 결국 박스권에 갇힌 형태가 됐죠. 5주선을 다시 회복해준다 하더라도 결국 월봉에서 5개월 선과 5주선을 동시에 회복해줬을 때가 제일 강한데, 월봉에서 5개월 선 회복해놓지 못한 상태에서 5주선 회복은 언제든지 다시 5주선을 깰 수 있어요. 그만큼 박스권에 갇히거나 지지부진한 이 주가를 보일 수 있죠. 이렇게 좀 지지부진해졌고요. 일봉에서 보시면 역시나 이렇게 이제 이 박스권이죠. 하단 박스권도 이탈하면 위험해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바닥바닥 이제 기고 있죠. 여기부터 여기까지입니다. 가격으로 보면 이때 5월 20일에 5일선의 가격이 87,000원이고요. 6월 2일에 5일선에 98,000원이 즉 87,000원부터 9만원대까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박스권에 있어요. 이 박스권 하단도 이탈하면 크게 무너지죠. 항상 주식을 대응할 때는 10,000원짜리 주가가 30만원 같다? 위험한 거죠. 여기서 조정이 들어오면 사실 조정의 깊이나 길이까지 개인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하나 중요한 사실은 반드시 주식의 추세를 돌려놓고 잘 돌아나갈 때는 5주선 위에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5주선 위에서 주식이 잘 돌아나가면 추세를 돌려놓고 살아날 수 있고, 아직 5주선 밑에 이렇게 있다거나 완벽한 회복을 못 해주면 주가가 아직은 지지분절할 수 있습니다. 이 박셀바이오의 이런 어떤 이 기사 살펴봐 사실은 회사가 나쁘진 않죠. 이렇게 보시면 진행형 간암 치료제가 이제 안정성 심의에도 통과를 했고, 또 이 간암 치료제 임상 2회 이상 이 본격적으로 속도도 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박셀바이오의 기술력이나 건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런 거가 별개로 주식은 수급액이 나기 때문에 10,000원짜리가 30만 원, 30배 갔다 조정이 들어오는데 어디서 멈춰야 되냐가 중요한 거죠. 일단 주봉에서도 보면 옆으로 이제 바닥바닥 기고 있는데, 5월 21일 형성된 이 91,000원대, 특히 이제 9만 원대를 깨면 안 되죠. 9,800원이기 때문에 9만 원대 깨면 또 한 번 추세가 깨지니까 반드시 철저하게 대응이 필요하고 비중 조절이라면 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들어가도 진입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급하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월봉에서 5개선 회복한다든가 주봉에서 5선 회복할 때 들어가는 게 좋아요.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바이오주들도 좋은 게 많기 때문에 굳이 벌써 30배랑 올라갔다 떨어진 거니까, 만 원에서 30만 원 갔다 9만 원에서 9만 원이 싼 게 아니고 아직도 만 원짜리가 9만 원인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마음 편해요. 그래서 아직 싸다고 보기에는 힘들기 때문에 전적으로 박살바이오보다는 다른 종목들 한번 노려보는 게 어떨까 조심스럽게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자, 오늘 피플바이오, 박셀바이오를 보면 제가 항상 끝에 SK바이오 사이언스하고 제넥신도 살펴보게 되는데, 이 오늘 이 SK바이오 사이언스 흐름을 보면, 지금 0.9% 떨어지고 있죠. 사실 SK바이오 사이언스 흐름이 나쁘지 않아요. 지금 오늘 이제 물론 이번 주가 끝나봐야 하는데, 지금 주봉을 이번 주 5선 회복해주고 돌아나가고 있었는데, 5주선만 완벽하게 회복해주고 돌아나가주면 추세가 잘 유지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번 주 금요일까지 이제 오늘을 포함해서 수목금 상거리 남았는데, 상거래일 동안 이 5선 회복해주는 게 중요하겠죠. 자, 일봉에서 보시면 엄청 큰 박스권에 갇혀 있어요. 요렇게 14만 8천 원대부터 이렇게 16만 원대인데, 지금 6월 28일 날 약간 올라가고 5일선이 20일을 뚫는 골든 크로스 상황에 있기 때문에 추세는 아직은 유지가 돼 있고, 중기 추세를 확증짓는 5선 위에 있기 때문에 크게 위험하진 않아요. 오늘 좀 떨어지고 있긴 해도 어쨌거나 21선만 잘 지켜주면 상황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제넥신을 보면 월봉에서 아직 오늘 월 말인데 5개월선과 20개월 완벽하게 회복하지 못했죠. 이 점은 좀 걱정이 돼요. 그래서 20개월 완벽하게 회복해주지 못하거나 예전에 이렇게 중요하게 깨지 않아야 될 자리 변곡점 자리가 나가 있는데 여기 깼어요. 자, 18년도 5월달에 형성된 자리인데, 이 자리는 이제 강력한 저항선이 지지선이 아니라 저항선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 자리를 맞고 이제 음봉이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생겼죠. 물론 이번 달에 이렇게 못 들어왔다 해도 다음 달에 못 날아간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5개월선, 20개월선을 깨는 데드크로스가 생기면 추세가 깨질 수 있어서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요. 주봉에서 보시면 이제 5주선을 회복해 주려고 하고 있는데, 5주선을 완벽하게 회복해 줘야 돼. 일단 지금 종가상 위에 있죠. 따라서 월봉에서 5개월선과 20개월선 완벽하게 회복해 주지 못해도 주봉에서 먼저 돌아서고 추세를 턴을 해주면, 자, 5주선 위에 있게 되고 22주선까지 회복해 줄 경우에 다음 달이래 이번 주 목요일부터죠. 목요일날 이렇게 5주선을 회복해 주고 돌아 나감으로 해서 추세가 턴이 돼서 좋아질 수 있습니다. 자, 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21선 회복해졌고요. 오늘도 5일선 21선을 뚫는 골든 크로스가 생길 확률이 되게 높죠. 그래서 5일선 21선을 뚫는 골든 크로스가 생겨 잘 안착해주면 주봉에서 5주선을 안착해주는 결과를 낳게 되고, 5주선을 돌파해주고 돌아 나가야 비로소 추세가 턴이 돼요. 근데 언제든지 주식이라는 게 5선을 깼다가 이렇게 돌파했다가도 다시 안착을 못하고 깨고 돌파하고 안착 못하고 깨죠. 이렇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월봉에서 완벽하게 5개월선 위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월봉에서 5개월선 위에 완벽하게 있으면 주봉에서 5주선을 깨도 다시 이렇게 돌아 나가는데, 월봉에서 5개월선 밑에 있게 되면 장기적인 추세가 완벽하게 상향으로 자리를 잡은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가끔 이렇게 주봉을 깨 5선 돌려놓고도 추세가 우하향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따라서 주식은 최고 장기 추세인 월봉의 추세가 중요해요. 지금 월봉의 추세가 아직은 우하향이죠. 이 우하향인 주식이 우상향이 되기 위해선 먼저 5개월선과 20개월선 회복이 중요한데, 5개월선과 20개월선 회복할 때 주봉에서 5선에 먼저 돌아서야 되는데, 이 점은 좀 긍정적이죠. 그래서 5주선이 돌파해주고 20선까지 돌파해주고, 자, 이렇게 안착 잘 해주고 5개월선 이에서 더 이상 무너지지 않아야 제넥시는 추세가 완벽하게 들어설 수 있어요. 천만 다행인 건 이제 이전 저점들인 이렇게 이제 이 84,000원대 이 자리 이탈하지 않고 20선 회복해졌기 때문에 다행히 조금 하락 추세는 멈추지 않았나, 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